바다. 작 박경립. 낭독 허상진, 황윤지, 황혜원. 어디로 멀리, 아주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일본에라도 밀항할까 보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병숙은 우울하게 말한다. 공연한 소리 마라. 도무지 난 너의 우울증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내 우울증을 이해 못하겠어.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 나에게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환경, 그리고 조건 아니냐? 조건? 정원의 수목 사이를 뚫고 바다가 아스라이 보인다. 나 갈래? 병숙은 흐느껴질 듯한 이상스런 감정을 누르고 허리를 조용히 굽히며 방바닥에서 일어선다. 더 놀다 가려구나. 싫어. 넓은 정원에는 햇빛이 찬란하다. 이제 몇 송이 남지 않았군. 발 밑에 밟히는 수목들의 그늘이 묵화처럼 짙다. 상해는 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며 짙은 크림 빛깔의 장미를 바라본다. 장미 많은 노랑빛깔의 것이 좋아. 교태가 없고 오만하지. 붉은 것은 천하고 흰 것은 어쩐지 위선자 같은 생각이 들어. 자, 이 5만원을 너에게 준다. 제발 그만두소. 꽃을 보는 포즈도 싱거운데 꽃을 들고 이 좁은 시냇길을 걷는단 말이야? 너같이 마음이 아름답고 감정이 순수한 사람한테 비로소 꽃은 친근함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상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오동잎을 손으로 털어주는 것이었다. 또 비꼬는군. 정말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내일 또 올게. 병숙의 눈은 한순간 상인의 집의 2층으로 쏠린다. 병숙의 눈에는 아픔에 가까운 어떠한 빛이 잠시 동안 스쳐갔다. 병숙은 상해가 남달리 아름답고 총명하면서도 부모가 없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인종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 그러한 속에서도 그의 지나친 순수성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상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상해 역시 병숙의 신랄하고 차가운 대인 태도 속에 감추어진 인간에 대한 무한히 깊은 향수를 알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병숙은 해변가를 따라 뻗은 길을 걷기 시작한다. 찝찝한 바람이 불어온다. 푸르도록 맑은 눈동자에 아픔에 가까운 빛이 사려있다. 아까 상현의 집에 2층을 바라보던 때 그 눈빛이다. 걸어가던 병숙은 갑자기 시선을 바다를 향해 던진다. 김우성이
아무렇게나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쪽으로 향하여 걸어오기 때문이다. 키가 훨씬 크고 흰 샤스가 눈에 부시도록 청결하게 느껴진다.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경희 어머님이 계시는지. 있었어요. 병숙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다보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두통이 좀 나서 좀 쉬어볼까 하고 지금 가는 길인데요. 그럼 가보세요. 그 미소는 호의나 자조 또는 도전, 그 어느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리만치 복잡한 것이었다. 우성은 왜 그런지 모욕감에 얼굴이 달았다. 왈칵 밀어버리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느낀 것이다. 우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다보았다. 걸어가는 병숙의 뒷모습에는 자신과 오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성은 돌아본 자기 자신 속에 심한 열등감과 처절한 패배의식이 있는 것을 느꼈다. 실상 지금 우성은 상의 집에 병숙이란 여자가 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회상 때문에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뜻밖의 경애가 찾아왔다. 경애는 생각들이 잘 정돈되지 않는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대략 이야기의 골자는 김우성이 두통이 난다면서 상해가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약 1시간가량 침대에 누워있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침대에다 라이터를 빠뜨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자 마침 상해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라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배멀미가 난다면서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라이터가 발견이 되고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글쎄, 집을 빌려주었지 며느리 빌려주었냐고 소리소리 지르지 않아요? 2층에서 김 선생님은 하도 어이가 없는지 창가에 서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는 어떻게 됐어요? 병숙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입은 그대로 고무신만 끌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는 새벽 하늘의 별들이 희미한 전등들처럼 켜져 있었다. 해변길에 아슴푸레한 황혼이 깃들어오는 것이다. 병숙은 터벅 길을 걷는데 이상한 공간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 가엾은 상해의 순환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우성은 상해가 있는 아래층으로 번번이 내려오는가? 그리고 바람이 거실거실 이는 밤 가엾은 친구가 기막힌 슬픔을 안고 쫓겨 가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해서 설레기만 하는가? 바다. 바라다 보이는 앞바다는 거대한 바위처럼 양쪽으로 느껴지는데 붉은 등대의 불이 불안스럽고 가냘프게 시달린다. 수그린 눈앞에 상해의 깨끗이 씻은 옥색 고무신 그리고 서늘한 연보라치마 저고리 이러한 순서로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뼈에 저리는 듯한 연민의 감정이 거침없이 복받쳐온다.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에 우정, 우정이 꽉 차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정은 오히려 삭막했다. 한 폭의 그림, 그것은 아름다운 정물. 그렇듯 고요한 인생 태도에 지금 모진 비바람이 묻힌다. 그까지 집어 던져라. 배반 속에서 널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너의 그 팔라몬 같은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야. 정숙하고
작고 가냘픈 인형아, 너는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삼켜버렸다. 경혜 선생한테 다 들었어. 바람이 거실거실 인다. 바람이 이미 부는데 싱싱한 채취가 옅게 감돈다. 나무 아래서 우성은 피어물었던 담배를 발밑에 내던진다. 모내에 젖은 눈이다. 우성이 뒤에서 비춰주는 가로등 불빛이 사다리꼴로 차츰 넓게 병숙을 싸준다. 병숙은 상냥스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막 상해를 바래다주고 돌아온 경위를 설명한다. 그것이 병숙 자신에 대한 병숙의 집요한 저항인 것을 병숙이 모르지는 않았다. 이러하다가 정말 부르기 시작하면 깊이도 모를 곳으로 무작정 굴러 떨어지고 말 자기 자신을 병숙은 알고 있었다. 설마 병숙 씨까지 이 사건을 의심하시진 않겠죠? 천만의 말씀을. 상해나 김 선생의 봉변이 모두 제 탓인 줄 잘 알고 있죠. 그 말은 우성의 감정을 다 알고 있었노라는 고백의 시인이다. 바람이 거실거실 인다. 길게 풀어헤친 병숙의 머리칼이 뽀얀 목덜미를 자치며 바람 부는 곳으로 휘말려 나붙는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사라진다. 한 달이 지난 뒤였다. 상해가 시가로 돌아왔다는 기별이 왔다. 우성과 병숙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꼬리를 물던 어느 날 영호가 병숙을 찾아온 것은 밤이었다. 담배를 피워문 영호는 병숙이 조용하게 불렀다. 쓸데없는 소문이 떠드는 모양인데 그만 항원시로 나하고 가지. 병숙은 영호를 쳐다보고 앉은 채 대답이 없었다. 영호는 불안을 제지하듯이 꺼져버린 담배에다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었으나 그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나는 소문을 믿는 사람은 아니오. 그럼 왜 왔어요? 경숙의 명예를 옹호해야 할 의무가 내게는 있소. 그럼 제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김우성이란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지도 몰라요. 영호는 벌떡 일어섰다. 책상 위에 놓인 군모를 불끈 쥐었다. 문을 열고 나갈 참이다. 그러나 그는 문과 반대되는 방향인 병숙이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군모를 던지고 똑바로 쳐다보는 병숙의 뺨!
뺨을 치는 것이었다. 병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병숙의 뺨을 치려고 영호가 팔을 들었을 때, 그러나 영호는 팔을 내리고 싸늘하게 쳐다보고 앉았네. 병숙의 눈을 들여다본다.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이 고스란히 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다. 병숙이, 영호는 벼랑과 병숙을 껴안는다. 눈, 이마, 그리고 입술로 무수한 키스, 숨이 막히는 열풍과 같은 것이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병숙을 놓아주고 돌아서는 영호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다. 그럼 잘 살아요, 병숙이. 병숙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본 일이 없는 영호였다. 병숙은 커다란 고적 후에 뻥하게 뚫어진 어둠을 쳐다보며 멍청이 그대로 언제까지나 앉아있는 것이었다. 우성과 병숙은 이른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어느 날 밤 바닷가로 나간 병숙은 등대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일선으로 나갔다는 영호가 전사를 했다는 그런 기별은 낙엽이 지는 계절에 전해졌다. 시끄러웠던 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성이 어느 섬에 있는 초등학교로 좌천이 된 것도 이러한 무렵이었다. 상해가 섬으로 가는 병숙을 위하여 부둣가에 나왔다. 우성과 병숙 그리고 상해, 이렇게 세 사람은 배 시간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이제 배가 온 모양이야. 상해가 병숙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가늘고 고운 소상처럼 서 있던 상해의 모습이 지워진 뒤 배는 바다로 육지에서 멀어져 간다. 등대가 가까워온다. 뱃전에 앉아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 병숙은 영호가 확연히 그 넓은 육지였던 것을 느낀다. 자기를 넓고 깊게 둘러싸줄 수 있는 육지. 그 육지를 버리고 나는 지금 섬으로 가는 것이다. 달이 뜨기 시작한다. 병숙은 뱃잔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다에 뜬 달이 영호의 얼굴로 착각된다. 등대가 어느새 멀어져 버렸다. 내 인생에
영혼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떠난 저 등대수를 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뇌고 있는 병숙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을 뿐 바다에 뜬 달이 영호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이었다. 우성이 휘파람을 불고 서 있었다.